여러분 식사하셨나요? 저는 여러분들의 마토리텔러 피너키웬입니다. 마토리.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반팔이었는데 오늘은 긴팔을 입었죠.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건 좀 뻥이고 제가 생각하고 나름 이 옷을 입고 딱 촬영 준비를 하니까 너무 덥더라고요.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다시 반팔이지 않을까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쌀쌀하게 바람이 부니까 좀 따뜻한 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날씨이 점점 추워지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. 따뜻한 차와 잘 어울리는 티푸드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약과입니다. 와! 마토리. 이 약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한과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한과의 과자가 원래는 과수과자의 풀초변자가 합해진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이 한자를 놓고 봤었을 때는 생과일을 대체하는 음식으로 과자가 나온 거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삼국유사 김유신전에도 이게 실제로 처음으로 기록된 단어였고 과자가 원래는 제사 음식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자가 있었고 한과가 나오기 시작했다. 물론 그 전부터 있을 수 있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그게 저희 이제 한국에서 나왔던 최초의 과자 기록이고요. 마토리. 그리고 한과가 표준어도 아니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도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원래는 한과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 한과를 떠올렸어요. 근데 이게 정확한 말로는 손가락 강정이래요. 이게 강정이래요. 저는 강정이라고 하면 엿이나 그런 딱딱한 강정류를 생각했는데 이게 강정이고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과가 사실은 한국 과자의 총칭일 뿐이고 서양 과자랑 구별하기 위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덧붙여서 오늘 마토리텔링을 할 약과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약과는 유밀과에 속해요.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손가락 강정은 유과에 속합니다. 유밀과와 유과 완전 그러니까 과가 분야가 다른 거죠. 이거의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유밀과 약과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고요. 유과는 찹쌀가루로 만든 음식이에요. 근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시장을 갔는데 유과를 이렇게 파실 때 100% 찹쌀 유과라고 이렇게 파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원래 유과는 100% 찹쌀 유과일 수밖에 없거든요. 찹쌀 과자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뭔가 지금은 쌀 쓰면 되게 좋은 거 쓰는 것 같고 이러니까 100% 찹쌀 유과다 하는데 100% 찹쌀이 아니면 유과라고 할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혼자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과, 오늘 말씀드린 약과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약과 하면은 딱 기억나는 말이죠. 약이 되는 과자다. 뭐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몸에 좋길래 약이 되는 과자일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 약이 된다. 여러분 약이 몸에 좋은 거잖아요. 몸에 좋고 귀한 재료일수록 더 몸에 뭐 잘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비싸고 귀한 음식에 약을 붙였다고 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꿀이, 우리나라에서는 꿀이 또 굉장히 귀하고 또 비쌌잖아요. 지금 생각을 해보면 꼭 굳이 조선시대 막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 뉴스에서 그 꿀을 설탕이랑 조제해서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판다는 얘기를 봤어요. 그렇게 해서 마진을 엄청나게 남겼대요. 근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설탕이 더 비싸서 그렇게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때만 보더라도 꿀이 훨씬 설탕보다 더 비싼 정도면, 물론 설탕은 싸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눈속임할 정도의 재료라는 걸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꿀 자체가 그렇게 싸진 않지 않았나.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랬는데 뉴스 20년 전이고 이런 거 아니야? 마토리. 그래서 여러분 약밥 아시죠? 약밥도 꿀이 들어가는 밥이잖아요. 물론 뭐 밥도 약밥은 떡의 종류라고는 하지만 밥알이 살아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꿀을 넣어서 만든 밥, 꿀이 들어가는 밥, 약밥. 그리고 제가 술은 안 마셔서 사실은 제가 약주의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약주가 원래는 꿀이 들어가는 술이래요. 대부분 술 드시는 분들은 다 약주라고 하면서 드시거든요. 마토리. 약과가 약이 되는 과자잖아요. 몸에 좋다며. 근데 살이 왜 찌냐고.
몸풀기로 한 이야기인데 벌써 이렇게까지 들어갔네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약과 모양은 어때요? 약과가 꽃 모양이죠. 제가 이 약과를 사러 여러 시장도 다니고 물론 요즘 유행하는 장인 약과랑 이런 뭐 야티킹? 아무튼 그걸 해야 되는 약과를 구하지 못했어요. 저는 그런 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약과를 사러 돌아다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열심히 주문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약과 모양이 정말 다 웬만하면 거의 다 이 꽃 모양이에요. 이게 꽃일까요? 근데 아무튼 다 이 모양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궁중에서 쓰이는 저희 궁중 그 처마 밑에도 막 이런 모양 있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전통문인 줄 알았어요. 전통문인가? 여러분 저희가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였잖아요. 나 너무 헷갈리네 갑자기. 불교 국가였잖아요. 근데 불교는 살생을 금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뭐 제사상에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 고기를 올려야 되거나 할 때 이제 그걸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 유밀과 이 약과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. 너무 신기하죠?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모양이 아니었던 거죠. 원래는 이 모양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전통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이익 선생님에 따르면 이 약과는 꽃이나 과일을 대신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원래 무늬를 꽃 모양으로도 만들고 과일 모양으로도 만들고 그랬다고 해요. 이런 거 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, 여러분?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저희는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다 이 모양으로 만들잖아요. 사실 아니었던 거죠. 약과가 더 다양한 무늬였으면 사실 더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약과 모양 하니까 이게 나온 건데 우리가 페스츄리 약과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. 페스츄리 약과라고 해서 사실은 명칭이 모약과죠. 모약과 진짜 유행 많이 하는데 이 모약과가 그냥 모약과로 안 불리죠. 개성 모약과라고 불리잖아요. 원래는 모약과는 되게 큰 유밀과였대요. 그랬는데 그 켜가 쌓여있죠. 지금 저희가 페스츄리 약과라고 하잖아요. 그 페스츄리가 저희 나라에서는 켜라고 하거든요. 켜가 다 보이는 과자였던 거죠. 근데 개성이 유명한 이유는 개성이 약 20cm 정도, 20cm면 요 정도? 근데 꽤나 큰 것 같은데 산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유독 좀 잘 다른 거에 비해서 먹을 수 있게 좀 잘게 자른 그 모양을 유지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되게 한입 크기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쉽게 먹다 보니까 개성 모약과라고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유명해지게 됐다는 거죠.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고려병입니다. 고려시대 때 저희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왕비를 데리러 원나라에 가서 직접 모셔오는 게 하나의 또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충렬왕 때 왕비를 모시러 원나라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잔치를 열어서 이제 뭐 결혼식인지 아니면 모셔오는 걸 축하하는 의미인지 그래서 그때 이 약과를 올렸다고 해요. 근데 이거 먹은 원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, 도대체 이 과자 뭐냐 난리가 난 거죠. 그 잔치에서 이거 도대체 무슨 과자냐, 고려 과자 너무 맛있다 해서 고려병이라고 불렀대요. 이 약과의 이름이 한동안 고려병이었대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원나라 사람들도 한번 먹고 너무 반해버릴 정도로 맛있었던 약과 짱. 우리가 가가지고 체면 차리고 예의 차려야 되는 곳에서 약과를 디저트로 올릴 정도로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는데 왜 우리나라 말에 야 근데 그 정도면 약과지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, 여러분? 그래서 이거에 대한 썰이 되게 다양해요. 대표적으로 3가지 썰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조선시대에 생겨났단 말이 있어요. 이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되게 비싸고 좋은 음식이고 물론 되게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지만 근데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까지도 그래도 귀했다고는 해요. 이 귀한 음식을 솔직히 누가 먹어도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께 소위 말하면 윗사람들, 왕이나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뇌물을 많이 드렸다고 해요. 근데 이제 뇌물이 솔직히 추석이나 이럴 때 막 쌓일 거 아니에요. 그 받은 선물을 이제 정리하던 하인이 이 약과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약과 말고 사실 더 귀한 재료도 있고 더 귀한 과자, 더 귀한 음식들도 그때 또 있었겠죠. 그랬는데 약과가 있으니까 약과가 많이 들어오니까 치우면서 그랬대요. 이거 별것도 아니야. 약과네.
뭐 약과 정도야 뭐 이렇게 치웠대요.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아예 그 정도면 약과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근데 두 번째, 이건 저는 원래 이걸 찾아보기 전에, 이거 공부하기 전에는 당연히 무조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야, 이거 별거 아니지 라고 하잖아요. 별거 아닌 일을 생각해보면 식은죽 먹기도 있잖아요. 그만큼 먹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.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고 다 맛있고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. 그 정도 먹는 거야 우린 다 할 수 있어. 식은죽 먹기야 너무 쉬운 일이야 라는 의미에서 그 정도면 약과지 라는 말이 있다. 세 번째는 첫 번째 조선시대 이야기랑 좀 비슷해요. 이게 약과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너무 귀한 음식이라서 혼인, 잔치, 그 다음에 제사 이렇게 정말 귀중하고 챙겨야 되는 때에만 약과를 올려야 할 때가 있었대요. 제삿날 놀러온 손님이 이 약과를 그렇게 탐을 내고 먹더래요. 약과도 먹고 다른 음식도 먹고 막 여러 가지 엄청 배부르게 먹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약과만 먹으면 그 정도까지만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라는 의미에서 그 정도면 약과지 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언제까지나 얘기니까. 근데 이거는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요. 뭐 뉴스 공신력이 또 여기서 있다고 봐야 될까요? 다른 거에서도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신문에서도 나왔고 한 다 그런 뭐랄까 약간 공식적인 출처가 있는 썰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을 저는 믿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과연 가장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면 약과지라는 말에 썰에 부합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마토리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맛있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여러분 안녕.